오늘 3주차 수업은요,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무언지를 알아야 되고, 이거로 인해서 내 컴퓨터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안티바이러스는 백신이에요. 안티는 뭐뭐 안 한다, 반대 의미니까, 바이러스의 반대 개념이니까 이거는 백신이죠. 백신. 예. 이거는 백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신. 바이러스가 뭔지는 아셔야지. 바이러스. 그 첫 번째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내 컴퓨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합니까? 데이터가 뭐예요? 데이터가 컴퓨터에서 말하면 데이터는 다 파일이죠. 파일. 이거 파일이죠. 파일 단위로 어디 갔어? 파일 단위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한번 제 컴퓨터 열어볼게요. 자, 컴퓨터 열어서 이렇게 넷 탐색기 열면 여기 컴퓨터 안에 제 USB 메모리 있고요. 요거는 못 열어요. 얘를 열면 암호를 맞춰야 돼요. 이게 비트라커라고 하는 윈도우에서 제공해준 기능입니다. 여기다가 암호를 겁나게 복잡하게 걸어놨는데요. 암호를 틀렸대. 못 열어.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열어요. 열렸어요. 이만에 있네. 그렇죠.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비트라커라는 비트라커를 이용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비트로커라고 해야 되겠죠? 비트로커. 영어로는 비트라커 이렇게 쓰는데, 이 비트로커 기능을 활용해도 좋아요. 근데 비트라커라는 걸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비트라커를 하려고 봤더니 없어요. 예. 요거는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7에서는 그 얼티밋 버전이 있어요. 얼티밋 버전. 그리고 윈도우 10에서는 프로페셔널 버전. 얼티밋 버전 말고 그 다음에 기업형도 된다고 들었어요. 기업형도. 에서만 설정이 가능해요. 활용은 모든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얘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설정하려면, 우리 강의실은 윈도우 7 프로페셔널 버전이에요. 설정을 못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쓰던 윈도우 7이 얼티밋 버전이거든요. 프로페셔널 윗 버전. 거기서 설정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트라커 기능이 아예 그림을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지만 이 안에 그게 적용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포맷을 하더라고. 포맷하면 또 지워져. 제가 비트라커로 설정을 해서 갖다 놨어요. 데이터를 담아서. 그랬더니 안 열리잖아. 암호를 넣어야 되니까 안 열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 포맷을 해버렸더라고. 제 데이터가 다 지워졌죠. 어차피 여기 있는 데이터는 수업 시간에 쓰는 거니까 집에 또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지우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모르니까 지우셨겠지. 하여튼 간에 이 얼티밋 버전을 이용해서, 또는 얼티밋 버전 윈도우 7이고 윈도우 10에서는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얼티밋이래. 비트라커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나와요. 그럼 거기 가서 얘를 지정해 주는 건데, 암호를 설정하고 뭐 지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암호화 시켜야 되는데,
암호화 시키는 과정이 이 얼티밋 버전에 비트라커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비트라커를 놨잖아요.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그러면 열리면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열었을 때는 바이러스가 못 들어가죠. 그렇죠. 못 지우잖아.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돼? 지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누군가가 와서 지우면 어떻게 돼? 여기 선생님들 자료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자료가 있단 말이야. 남의 자료는 안 보는 게 원칙이에요. 선생님들 어떤 자료가 있지 하고 일일이 다 안 열어보는 게, 여기 오미영 선생님 자료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주말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안 열어보는 게 원칙입니다. 누가 노트북이 고장나서 의뢰를 했는데 그 안에 자료를 다 뒤진 거야. 어떤 사람이 홍콩에 유명한 남자 배우인데 알고 봤더니 바람둥이야. 거기에 온갖 추잡한 사진이 다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컴퓨터 정비기사가 그걸 폭로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연루된 사람들 막 엄청났죠. 뭐 파혼당한 여성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연예계를 은퇴한 사람도 있고 쫓겨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비기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처벌받죠 당연히. 예. 하여튼 간에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파일 단위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폴더 단위로 묶어서 저장을 해야죠. 폴더는 뭔지 아시죠? 이거를 보세요. 이 많은 자료들을, 여기는 지금 뭐 카메라에 관련된 게 들어있고, 카메라 제가 사진 찍은 거 제 사진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드라이버래. 드라이버. 여기 강사 컴퓨터고요. 강사 컴퓨터랑 여러분 컴퓨터랑 똑같아요. 모델이. 근데 여기는 1번 컴퓨터 있죠. 예. 오른쪽 1번은 달라요. 모델이. 제가 두 개의 드라이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 직업이 이건데 관리팀에다가 이거 좀 뭐 드라이버를 깔아주세요 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건 메인보드 칩셋, 그 다음에 이거 칩셋이고, 이건 사운드, 이건 인터넷, 이런 것들, 이거는 모니터 연결하는 VJ,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짠짜라다라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까는 거예요. 얘를 여기 셋업, 얘를 이용해서 설치하면은 오디오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는 거. 오디오 드라이버, 이런 게 있어야 돼. 취소할게요. 이미 깔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러려고 갖고 있는 거죠. 폴더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에는 뭐 연결 기능들, 뭐 여기 리얼텍 오디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스마트 커넥트, 뭐 VJ 모니터 연결해주는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드라이버는 이 메인보드 제조회사, 이 본체 안에 메인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판. 그 기판을 제조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델에 맞는 걸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컴퓨터를 처음에 사면 CD를 줘요. DVD나 CD를 주거든요. 그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있거든. 근데 보통 컴퓨터 사시면 다 버리더라고. 설명서도 버리고, 뭐 냉장고 사면 설명서 다 버려. 두꺼운 거, 텔레비전 사면 두꺼운 설명서를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설명서를 보고 뭔가 연결하는 것도 다 써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뭐 어차피 기사가 와서 다 연결해주고 설명해주거든. 리모컨 주고. 그러면 리모컨 갖고만 생활하는데 뭔가 다른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럼 설명서를 열어봐야지. 그거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얇은 거 같은 경우에는 김치냉장고 설명서는 얇더라고. 그거는 옆에서 붙여놔요. 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왔던데? 그럼 필요하면 설명서 보면 되고. 에어컨도 보면 에어컨 뒤에다가 제가 설명서를 매달아 놨어요. 필요하면 에어컨 보라고. 텔레비전은 설명서가 두꺼워서 그냥 안에 넣어놨고, 또 컴퓨터 파일로 갖고 있고, 파일로. 뭐든지 파일 단위로 작업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사용하던 데이터, 외부에서, 자 하나 적어 드릴게요.
외부에서 사용한 저장 장치. 외부에서 사용한 저장 장치가 뭐가 있어요? 외장 하드 또는 USB 메모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등등. 장치를 집에 와서 PC에 연결하면 저희 집 컴퓨터 같은 경우는 백신이 깔려 있으니까 자동으로 백신 시스템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요. 근데 보세요. 이 강의실은 안전하죠? 누가 그래? 안전하다고? 모르지. 여기다 누가 뭘 깔아놨는지. 저 외부에서 사용하던 거를 집에 와서 꽂으면 어떻게 돼? 검사를 해줘야 돼. 점검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백신으로 직접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백신 있잖아요. 여기 백신. 내 컴퓨터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백신 있잖아. 이건 제가 지울게 안 쓰니까는. 여기 백신 있단 말이에요. 백신. 백신을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뜨잖아. 아직 여기 제품 여기 제가 관리팀에 물어봤더니 업데이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프로그램이 달란가 봐. 이거랑 그거랑 다른가 봐. 업데이트한 프로그램하고. 여기다 이제 아직 안 깔아놨어. 그럼 여기 와서 이제 뭐를 해야 될까? 검사해야지. 빠른 검사. 빠른 검사하면 지가 스스로 검사. 여기 뭐 하나 걸렸다. 뭐 하나 걸렸죠.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이게 무슨 프로그램 인증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건데, 정품으로 인증해주는 거. 이거는 뭐 제가 아는 거니까 해제할게요. 이거는 검사 안 할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정밀검사에 들어가서 화면에 정밀검사 들어가면 어디를 검사할 겁니까? 그런데 집에 있는 건 매번 했잖아요. USB 메모리만 검사하면 되지. 외장하드만. 이건 USB 메모리니까 얘를 선택해서 검사 시작을 하면 여기에 뭐가 안 좋은 게 들어왔는지. 여러분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 양이 많아요? 그럼 오래 걸리겠고, 양이 적으면 금방 끝나겠고.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V3 인터넷 세큐리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있고, 이건 유료예요. 이건 유료고, 가정에서 쓰던 이 단체에서 쓰던 거는 이건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유료로 다 구매한 거고요. V3 라이트, 이거는 단체는 못 쓰게 돼 있어요. 단체에서 사용하려면 돈을 내고 사서 써야 돼요. 개인만 무료입니다. 개인만. 알집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개인은 무료고 평생. 단체에서는 기업형이나 이런 학교나 이런 데서는 교육용이나 이런 거로 다 구매를 해야 돼요. 여기는 센터에서 다 구매해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 쓰는 건 다 구매해놨고, 강의실은 어차피 우리가 알집, 알약 이런 거 안 쓰니까 얘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댁에서는 알약이나 V3 라이트를 쓰실 테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사용 방법 거의 다 동일해요. 정밀검사, 일반검사, 뭐 이런 거, 다 빠른 검사, 이렇게 다 있어요. 메뉴판에 쫙 떠 있거든.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예. 여기도 지금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하려고 봤더니 아직 인증을 여기다 연결을 안 해놨어요. 인증을 다 해놓은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최신 버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게 등록되지 않은 거라고 돼 있잖아. 원래 등록을 해놨는데 프로그램을 여기 지금 등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써놓으면 이렇게 등록창이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서 내가 누구예요? 저는 모르죠. 이거를 센터 거니까 모르고. 개인도 만약에 이걸 사실라 그러면 구매해서 쓰시는 거니까. 댁에서는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는 구매하는 거예요. 개인도 구매하는 거예요. 예.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여기다가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말이 뭔지 뜰 거란 말이야. 여기 지식백과에 나와 있네. 지식백과. 블로그 같은데 여지 마시고, 블로그는 개인 이야기잖아. 개인 이야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지식백과는 이 네이버라는 자체가 전문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열어봐서 보셔야 돼. 요 위에 보면 이렇게 뭐 블로그에 있는 이야기 이런 것도 보시는 건 좋은데 맹신하면 안 돼요. 지식인에 있는 질문대로 했더니 여기 있네. 자꾸 광고창이 떠서 이거는 바이러스가 아니야. 어떻게 이걸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여기다 누가 써놨어 이렇게. 에듀어 설치에 따른 문제입니다. 뭐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검사해도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제어반 프롬 제거해 가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헬프 클린한 간편 최적화로 애드블록을 제공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 좋지. 이거는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는 거래. 네이버에서. 그럼 뭐 이런 걸 가지고. 저번에 그런 말씀 하셨죠. 광고 막 뜨신다는 분이 있었잖아요. 이거 잘 나왔네. 이거. 여기 써 있잖아. 헬프 클린. 이거 네이버에 있는 거니까, 네이버 프로그램에 있는 거니까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를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럼 광고 같은 게 사라지겠지. 잘 나왔네. 예. 자, 컴퓨터 바이러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메모해 드릴게요. 여기 이런 말도 넣어있고 종류. 어유 징글징글해. 이거를 다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이면 대표적인 바이러스. 자, 여기까지 복사해서 제가 메모장에다 한번 띄워볼게요. 자, 네이버 요거 여기 써있네요. 그렇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받아왔다. 이거 근거를 제공해줘야 돼요. 이게 제게 아니라 남의 거잖아. 남의 거니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이 언제 바이러스가 언제 나왔냐? 제 기억으로는 1989년도 정도? 89년도? 88년? 89년? 그러니까는 파키스탄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 안철수 씨가 컴퓨터 개발자로서의 그 안철수 씨가 컴퓨터를 막 사용을 해서 자기 연구 논문을 집어넣고 연구 자료한 거, 실습한 자료를 보관해뒀는데 오늘 자료가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돌죠. 미칠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이러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거 봐라. 그러면 내가 요거를 직접 개발해보자. 그래서 머리가 좋으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미쳐가지고 의대 졸업한 사람인데 의학에 관련된 일은 멈춰놓고 이제 이것만 한 거죠. 그렇죠. 생물학적 바이러스처럼 감염을 시켜요. 남을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숙주가 있잖아요. 숙주. 어디 기생하고 사는 거잖아. 그러면 이 컴퓨터 바이러스는 언제 어디에 기생하느냐? 일반 프로그램에 기생하는 거야. 프로그램. 근데 엑셀로 저장한 데이터가 한글로 저장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글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에 기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엑셀을 이용해서 뭔가를 막 자료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순간 바이러스가 그 데이터 안에도 들어가겠죠. 묻어가는 거지. 그럼 그 바이러스 감염된 엑셀 데이터를 모르고 열었어. 저쪽에 가서. 그럼 어떻게 될까? 바이러스가 열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컴퓨터를 종료하기 전까지는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것, 그 컴퓨터에.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끈 게 아니라 꺼도 그 안에 걸려있는데 그 이제 두고 가니까 누군가 또 이제 한글을 실행한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 주기억 장치에 남아있던 백신, 바이러스가 한글 프로그램에도 묻어나고 한글로 저장한 데이터에도 묻어나고. 근데 그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6개월 만에 확인했대. 6개월이 걸린 거야. 오는데. 왜 그때는 비행기 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플로피 디스크로
디스켓이라는 걸 이용해서 배 타고 건너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때는 컴퓨터 사용자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직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 잘 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3, 4일이면 대한민국을 그냥 초토화시켜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 바이러스라고 하기보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멀웨어라 그래요. 어디 갔더라? 여기에 보면 컴퓨터 바이러스는 다시래 malware 라고도 해요. 예. 어디 가면 멀웨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멀웨어가 뭐야? 근데 이게 바이러스의 명칭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통상 부르는 용어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우리 생물학적 바이러스처럼 그냥 바이러스라고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가 우리 뭘 물어봐야 되냐면, 여기다 물어볼까요? 여기다 영어로 malware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malware. 예, malwar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malicious software, 악성 소프트웨어 줄임말이라는 거죠. 악성 소프트웨어 줄임말. 예. 달라요. 이런 걸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은 malware가 바이러스보다는 범위가 더 커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malware 안에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몰래 속 복제돼서 감염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것도 감염시키고 결과적으로 파괴하는 파괴. 네. 파괴도 시켜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뭘까요? 여기 증상을 한번 제가 보면 느려진다. 시스템이 느려진다. 그리고 자료가 파괴된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파괴된다. 윈도우가 안 열리는 거야. 윈도우가 안 켜지는 거지. 데이터가 파괴되고 또 뭐야?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죠. 예. 외부에 전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내 컴퓨터가 빨라져.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용량이 늘어나요. 용량이 막 늘어나. 분명히 나는 저장할 때 용량이 작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USB 메모리가 꽉 차 있다는 거야. 막 용량이 늘어나서 엉망진창이 된 거죠. 광고창 뜨는 건 바이러스 아니라 그랬어요? 애드웨어. 광고 보여주는 게, 그거는 내가 오케이 눌렀으니까 뜬 거야. 나도 모르게 광고가 열리는 거 없어요. 내가 광고를 눌렀기 때문에 열리는 거야. 그건 아까 여기에서 헬프 클린을 설치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요거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잖아. 지금 컴퓨터 자체가 그냥 뻥 하고 박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감염을 시키는 거지. 전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감염이라고 보면 되죠. 감염. 지금 뭐 중국에서 무슨 어떤 거 감염되고 그런다며요. 변종 무슨 바이러스 이런 게 늘어난다며. 예. 그 집에 오면 어떻게 돼? 비누로 손 깨끗이 씻고 끓여서 먹어야 되고 날로 먹지 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돼? 컴퓨터 디스켓이나 USB 메모리를 뜨거운 물로 끓여? 비누질해 갖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처음에 손 깨끗이 씻고 디스켓 만졌었어요. 그때는 그걸 몰랐었으니까, 초창기니까. 강의 처음 할 때 바이러스가 얘기가 나오는데,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 바이러스처럼 오해를 하니까는 디스켓을 만들 때 거기 표면을 만지는 부분은 건들면 안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후후 바람 불면서 뭐가 좀 떨어져 나가라고 그런 행동을 취한 적도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제하는 복제. 자기 스스로 복제래. 악성 코드 트로이 목마. 여러분, 트로이 목마가 뭐예요? 숨어 있다가 까꿍 하고 나오는 거죠.
트로이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트로이 목마 유형이에요.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는 걸 외국에서는 싫어하죠. 서양에서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팔려나가셨대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파문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팔아서. 그래서 13번째 제자가 된 거지, 본의 아니게. 그래서 13과 금요일이 만나면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공포영화 중에 보면 13일의 금요일 영화도 있었잖아요. 전 제목만 봤어요. 내용은 그런 거 공포스러운 얘기를 잘 안 좋아해서. 근데 이 트로이 목마의 유행에 관련된 바이러스는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요. 13일의 금요일이 1년에 두세 번밖에 없잖아요.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는 3월 6일 날만 움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3월 6일이에요, 생일이. 이때 감염이 돼 있는 걸 모르고 사용을 했어. 미켈란젤로 바이러스가 열렸어.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 나서 끌 거 아닙니까? 끄고 키면 그는 이제 그대로 안녕해요. 안 열려요. 모르지, 그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월 5일 날 컴퓨터를 끄고 3월 6일 날 안 켜요. 6일 날 켰다가는 난리 나잖아. 자료가 다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3월 6일 날은 업무를 못해. 컴퓨터 업무를. 그래서 수작업으로 업무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3월 7일 날 다시 켜고. 날짜를 바꿔서 쓸 수는 없잖아요. 행정기관에서 날짜를 바꿔서 발행할 수는 없으니까 3월 6일 날은 행정 업무를 안 했던 거야. 컴퓨터 업무를.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가 이제 안철수 연구소에서 만든 V3, 그때 V2였죠. 그런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다 잡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누군가 만드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뒤집어져 갖고 지가 알아서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생물학적 바이러스는 뭔가 생태가 오염되면서 뭐가 만들어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식중독균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컴퓨터 바이러스는 생물학적 바이러스와 달라서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만든 놈이 실력이 좋은 거지. 자, 여기 보세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제작자들의 결성된 프로그램 발전기에 따른 구분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바이러스 분석가나 백신 제작자들에 의해서 구분하는 게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니까 초창기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원시형이야. 예루살렘 바이러스. 그래서 포드의 변형이 변함없이 고정된 크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검사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바이러스 유형이 딱 걸려 있어. 그럼 그것만 싹 지우면 돼. 심지어 어떤 거는요, 바이러스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바이러스에 걸리면 여기가 이름이 무슨 바이러스라고 고쳐져요. 대문자 소문자 섞여서. 지금은 우리가 대소문자를 씁니다. 이렇게 대소문자를 쓰는데, 이렇게 대문자 쓰잖아. 이렇게 쓰는데 그 당시 때는 대소문자를 못 써요. 근데 아까 이름 뭐라고 되었지? 이정민 원장 250 이렇게 써 있었죠. 그 당시 때는 이 디스켓의 이름을 대문자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자로 대문자가 섞일 수가 없어요. 윈도우가 안 돌아가 그렇게. 근데 바이러스 감염되면 걔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 고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그거로 이름만 지우면 바이러스가 사라져. 웃기죠? 대문에 바이러스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바이러스 걸린 거야, 그 집은. 근데 그거를 딱 닦아내. 그럼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웃기죠? 그렇죠. 증상도 없어. 그냥 바이러스에 걸렸다고만 보여주는 거지. 원시형이야.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암호화가 걸려가지고 우리가 못 열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암호가 뭔지 아시죠? 못 열어보게 막는 게 암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은폐형. 은폐형은 뭐예요? 숨어 있는 거야. 갑옷형은 뭐예요? 뭐를 입혀놨어. 그래서 막 공격하고 들어가면, 백신이 공격하고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막아내. 방패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해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MS 워드에 하는 매크로라고 하는 짧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데 바이러스가 같이 깔려 들어가 버리면 난리가 나죠. 예. 이거는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어렵으니까
부트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부트 파일 바이러스 섞인 거 혼합형.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부트형, 그 다음에 파일형, 여기는 이제 부트 파일 겸용. 부트형은 뭐냐면 우리 저장 장치에는요, 저장 장치에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해요. 우리 USB 메모리나 옛날에 플로피 디스켓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부트 영역입니다.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존재. 이게 이제 부트 영역이죠, 그렇죠? 예, 존재하는 부트 영역을 공격을 해요. 그럼 부트 영역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팅이 안 되는 거야. 윈도우가 깔려 있었는데 그 윈도우 안에 하드나 뭐로 윈도우가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부트 영역을 공격을 해버리니까 부팅이 안 되니까 윈도우가 안 열리는 거죠. 데이터는 살아 있어요. 데이터는 이상 없어요. 부팅만 안 되는 거야. 그럼 부팅이 안 되니까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윈도우 깔 때는 데이터를 지워야 되거든.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다른 컴퓨터로 가져와야 돼. 다른 컴퓨터에 이 저장 장치를 가져와서 백신으로 검사를 하고, 일단 부팅형이 깨졌으니까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있는 개인 데이터를 다른 컴퓨터에다 옮겨놓고 다시 윈도우를 깔아야지. 그리고 이제 윈도우가 깔리고 나면 아까 저장해놓은 데이터를 옮겨가야지 다시. 일이 많죠. 이거는 컴퓨터가 한 대가 더 있어야 돼요. 일이 많이 오랜 시간 걸려요. 그냥 동네 이 컴퓨터 수리하시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는 안 해줘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윈도우를 설치한다 이렇게 생겨서 그러면 안에 데이터를 다 지우고 설치하는, 그렇게만 해요. 한 10분이면 되거든. 근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복원하고 옮기고 다 왔다 갔다 하면 몇 시간씩 걸릴 수 있으니까. 파일형은 뭐냐면 파일을 공격하는 거예요. 파일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돼? 자료가 손상되는 거죠. 이건 혼합형이에요. 이거에 감염되면 이제 미치고 팔짝 되는 거지. 미켈란젤로 바이러스가 부트 파일형이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 모르고. 몰랐지. 감염된 거를 몰랐지. 그래서 3월 6일날 켰더니 잘 돼. 그리고 이제 끄고 다시 킬 거 아닙니까? 다음날 키던, 그 다음날 키던 킬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빠이빠이 안녕이지. 난리가 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백신이 없으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백신만 깔아놓으면 이상 없어요. 여러분 알약 V3 라이트 있잖아요. 그거 깔아놓으면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야,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왜 백신을 공짜로 보급해 주는데 안 쓰냐고.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는 유료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알약도 유료가 있어요. 기업이나 단체 교육용으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다 구매해 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이유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당하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안 되지. 1970년대에 데크라는 PDP-10이라는 시스템을 공격을 했나봐요. 나는 클리퍼다, 나 잡아봐라 하고 얘 뜬 거야. 메롱. 다른 건 없어. 이렇게 메롱하고 가는 거야. 예. 이게 브레인 바이러스죠. 브레인 바이러스. 파키스탄 한 형제 프로그램에서 개발됐다.
MSO스의 그렇죠. 이거 기억나요? 파키스탄 바이러스. 저도 그 세대니까. 근데 요거는 이거는 이제 영화고 영화 72년 소설에 나온 얘기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IBM PC의 8비트 아니 16비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T80 들어보셨죠? XT80 이게 90년 89년 90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8비트 애플 컴퓨터 8비트 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모니터, 키보드, 본체 이렇게 나눠 쓰는 이게 이제 IBM PC라고 불리우는 건데 여기에 이제 감염되기 시작한 거죠. 브레인 바이러스, LBC 바이러스 이걸 누가 그러대? 이병철 바이러스다 이렇게. LBC가 LBC인데 LRC라고 돼 있네. LBC라고 있어요. LBC, LRC가 아니라 LBC. 이병철 바이러스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루머고 이병철 씨가 무슨 바이러스를 개발합니까? 기업인이 그렇지. 브레인 바이러스. 불량 섹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불량 섹터. 그러니까 불량 섹터에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불량 섹터 생겨버리면 그 안에 자료를 못 읽죠.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예루살렘 바이러스, 13일의 금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대학에서 발견돼서 88년도에 CIH 바이러스, 이건 체르노빌 바이러스라 그래. 체르노빌 바이러스. 이거 기억나요? 이것 때문에 수업을 못했어요. 강의를. 동네 학원이니까 아침에 와서 강의를 하려고 이제 컴퓨터를 켰더니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지? 다시 껐다 켜고 안 돼. 옆에 또 켜고 안 돼. 강의실이 다 안 돼. 그 옆에 학원으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는 학원들. 안 돼. 우리도 안 돼. 난리가 난 거야. 전국이 다 안 된대. 옆에 또 하나가 그랬더니 자기는 된대. 거긴 백신을 산 거야. 비싼 백신을 사서. 백신이 비쌌어요. 몇십만 원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고 그냥 백신 없이 돌다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건 대만에 있는 대학생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배포했는데요. 보통 바이러스는 소프트적인 바이러스라 그래요. 하드디스크나 플로피를 포맷하면 다시 활용이 돼요. 근데 체르노빌 바이러스는 하드디스크를 날려요. 메인보드를 깨먹습니다. 하드웨어가 손상을 입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미국 FBI, CIA 컴퓨터가 다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데이터를 못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잡았어. 그래서 CIA가 가가지고요, 이 대학생을 끌고 갔어. 그래서 떼찌 하고 야단을 친 거야.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총통이 야, 우리 국민을 네가 왜 데리고 가냐? 얘 잘못했거든. 내가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가 혼내줄게. 뭐로 혼내줄 건데? 니네는 법도 없다며. 대만에는 관련 법이 없었어요. 알아서 법 만들어서 혼내줄 테니까 건들지 마.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대만에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련된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지마! 혼내! 이제 혼낸 거야. 혼을 났어. 그러나 6개월 후에 CIA가 초청을 했어요. 너 기술 좋으니까 우리 CIA에서 일 좀 할래? 하고 초청받아서 거기서 근무하는 거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왜 만들까 이거잖아. 바이러스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는지 저도 몰라요. 알면 제가 만들고 앉아있겠지. 공부니까 나쁜 의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뭐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은 하겠죠. 근데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실력이 이만큼 좋아 하고 과시하는 형태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 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플로피 디스켓을 복사를 막 했단 말이야. 무단 복제. 게임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면 걔를 복제해서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는 10,000명인데 팔린 건 10개밖에 안 팔린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카피를 못하게 막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복사를 하려고 봤더니
복사를 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상하다 보니까 복사 방지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는 복사 방지를 푸는 거야. 복사 방지를 풀었어. 그러니까 막 복사를 해서 막 썼어.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는 그래? 내 걸 풀었어? 그래, 그럼 한번 마음대로 복사해봐. 원본은 이상이 없는데 복사를 해가면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게끔 개발을 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마음대로 복사하세요. 복사한 거 쓰시면 당신 큰일 납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이런 바이러스들이. 그리고는 이제는 금전적인 걸 요구하죠.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컴퓨터를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돈 보내주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거. 그게 뭐예요? 랜섬웨어잖아. 인질극 벌이는 거. 이런 바이러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죠. 컴퓨터 바이러스는 그렇게 이제 작동이 되다가,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말할 때 쓰는 말이고, 우리 사용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한다? 그냥 아까 여기 보시는 대로 부트 바이러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부트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부트 파일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공상 영화에 가보면, 공상 영화를 보면은 이런 거리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상 영화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막 가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머릿속에다 뭔가 데이터를 보관해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약이나 이런 걸 밀매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밀매하는 거야. 데이터를. 뭐 그런 영화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한테 이목을 끌어야 되기도 하고 남을 또 괴롭혀서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백신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죠. 백신에는 이제 무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알약이라든지 V3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무료예요. 개인에게만 무료고, 단체, 그 다음에 학교, 기업은 유료 버전으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 백신들이 있죠. 유료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일정 기간 1년 동안 공짜로 써보라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돈 내고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그 V3 보면 V3 그 기업형, 우리 강의실에 깔려 있는 건 V3 기업형이거든요. V3 세큐리티 이런 거. 이게 기능이 좋죠. 여러분들 무료 백신은요 광고가 뜨잖아. 짜증스럽잖아. 저도 강의를 하려고 보면 중간에 광고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유료는 광고가 안 뜨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저도 집에서는 유료 써요. 이거 기업형. 개인이 써도 돼요. 기능이 더 좋아. 기업형 좀 볼게요. V3 안철수 연구소 제가 홈페이지 링크는 여기다 걸어놨는데, 안랩 요거 안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툴이 있어요. 알툴은 아시잖아요. 알집, 알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를 하는데, 이게 기업형은 구매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구매. 자, 고객센터 구매, 여기 구매 있네. 그렇죠? 우리 집에서 쓰고 싶은 거야. 알집, 알씨, 알약 뭐 다 쓰고 싶어. 그게 통합팩인데 242,000원. 왜 놀래요? 컴퓨터는 100만원짜리 사면서 왜 프로그램 242,000원이니까 놀래? 그거 업데이트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매달 이거는 평생 쓰는 거지. 평생. 그럼 괜찮겠다. 이거 구매하면 2개를 사면 가격이 달라지지. 10개를 사용하면 242만 2천 원이 아니라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요.
구매하겠다고 하면 잠깐만 이게 뭐라고? 국내 기업형이죠. 여기는 공공기관용으로 써야지. 공공기관용인가? 교육기관용은 아니에요. 교육기관은 뭐야? 초중고, 대학, 교육부에 인가한 학교만 되는 거고 여기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공공기관용으로 들어가면 됐지. 서울시 산하기관이니까 이렇게 얼마래? 알아서 전화하래. 기업형. 그러니까 개인이 구매하던 단체가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는 돈 내고 살 필요 없죠. 이거는 무료, 개인은 무료니까. 대신에 무료용은 광고가 뜬다는 단점이 있는 거지 이상 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V3는 어떤가 볼까요? V3는 제품 구매, 제품 구매 견적, 온라인 구매, 온라인 개인이니까 온라인 구매 한번 가볼게요. 온라인 구매. V3 365 클리닉 1년 동안 쓰는 게 1년 동안 1년 쓰는 거는 39,600원. 여기에 스마트폰 PC 다 연결해서 쓰는 게 이제 주치인데 이건 67,100원 1년 동안. 또 다른 거 볼까요? 뭐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에 뭐 금액이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일회권 이건 일회용 1회 이용해서 컴퓨터를 착 점검하는 거야. 그럼 다 해결해 줘. 이걸 동네에다 맡기면 안 돼. 여기다 맡기면 되지. 그러면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애들이 자꾸만 밤마다 게임하는 것 같아. 늑도록. 그럼 이런 걸 깔아놓으면 돼. 그러면 애들이 밤에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게임하려고 그러면 게임이 작동이 안 돼.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럼 애들이 집 나가죠. 게임 못하게 하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자녀보호 서비스. 뭐 이거 맥킨토시용.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인터넷 세큐리티 아까 이거 59,400원 2년간 쓰는 거 이거 아까 이거죠. 우리 강의실에 있는 게 이거잖아. 41,100원서부터 65,500원. 그러면 하나만 쓰겠다 하면 65,500원일 테고 여러 개를 쓰면 41,100원까지 내려가겠지. 41,800원까지. 저도 집에서 이거 써요. 왜냐면 저희 집에 네트워크로 여러 개가 연결돼 있잖아. 컴퓨터들이. 저 애들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연결돼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시는 건데 굳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무료 쓰시면 되지. 광고가 열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 컴퓨터 한 대마다 하나씩. 그렇죠. 하나 사가지고 여러 대 쓰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강의실이 컴퓨터 강의실이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컴퓨터 25대씩 세대니까 75대죠. 그 다음에 강의실마다 컴퓨터가 있어요. 선생님이 출결사항 정리해야 되고 하는 것들. 또 컴퓨터 강의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 쓰는 거 빼놓으면 한 100대는 될 거예요. 그럼 100개를 사야 돼. 그럼 한 개당은 6만 얼마라 그랬는데 많이 사면 할인해 주지. 그럼 4만 원씩만 해도 100개면 400만 원이죠. 1년에 4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성 기업인은 어떨까요? 삼성 기업은요? 근데 그 개인이 컴퓨터 쓰는지 단체로 하는 건지 이런 거는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단체라는 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아냐고요? 달라요? 여기가 단체라고 하면 단체가 사용하는 IP가 있어요. IP. IP는 뭐냐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소예요. 통신을 하려면 IP라는 고유 번호가 있어야만이 통신이 들어가거든요. 스마트폰도 IP가 다 고정돼 있어요. 이게 개인은 IP를 고정하지 않지만 단체나 학교나 기업은 고정을 시켜야 돼요. 법으로. 인터넷 들어올 때 아예 예. 고정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체가 어떤 IP를 쓰지는 공개가 돼 있으니까 조회를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체가 쓰는 IP는 뭐 이렇게 뭐 형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IP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의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통신을 하기 위한 고유 주소예요, 주소. 그런데 가정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다른 말로 변동으로 바뀌어요. 근데 단체, 학교, 기업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단체라고 하는데 얘는 고정형을 쓰거든요. 고정형. 그래서 그렇구나. 예. 아니 여기서도 개인이라고 많이 하면은 저는 너무 안 된다고 할까요? 아니죠. IP 주소로 IP가 떠요. 구분이 돼. 다 조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알약을 설치했어. 여기 알약을 설치했잖아요. 알약을 설치하면 어느 누가 알약을 설치했는지 IP가 딱 떠요. 개발자가 그걸 다 확인해야지. 그랬더니 이건 가정이구나. 그럼 오케이. 기업이구나. 근데 무료를 썼네. 근데 설치하고 제거했어. 그러면 잠깐 확인해 본 거구나. 왜? 모르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쓰고 있네? 어쭈구리 이것 봐라. 법률회사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거죠. 자동 변경이란 말은 IP가 바뀌어요. 이렇게 IP가 바뀌어요. 가정은. 하거나 하면 그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자동 IP라고 하고 변동 IP라고 해요. 그거를 표현을. 가정은 IP가 바뀐다고. 모뎀을 끄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뀌는데 모뎀을 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IP가 바뀌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인터넷이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알아서 수시를 예,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옛날에는 고정 IP를 썼는데 고정 IP는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변동으로 자동으로 바뀌게끔 기업이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IP가 가정도 고정 IP를 받을 수 있어요. 고정 IP로 요청을 하면 고정 IP가 오거든요. 그건 돈이 비싸요. 사용료가. 월 사용료가. 그럼 만약에 KT에서 와서 하면은 고정돼. 그건 아니 가정은 무조건 다 자동이에요. 변동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좀 그런 게 만약에 악의적으로 뭘 했을 때 IP 추적하면 다 잡히잖아요. 그럼 가정에서는 이게 그래도 다 걸리죠.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쓸 때만 그냥 자동으로 쓰는 거지. 내가 범죄 이용을 했다 그러면 다 잡히잖아요. 다 근거가 남죠. IP가 어떻게 바뀐다는 게 다 들어가니까 누구네 집인지 삐요 하고 경찰이 오지 대번에. 이렇게 됐는데 바뀌어도 해도 원래는 그 집인 게 나온다 이거. 뭐 나쁜 거 하시게? 아니요. 대번에 경찰이 와 잡으러. 저는 제 생각에 가정은 그냥 그대로 IP KT에서 들어오면 그냥 그 주소로 내 거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바뀐다는 거죠.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수원 공장에 컴퓨터가 한두 대냐고. 몇백 대 몇천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도 백신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백신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삼성이 개발해서 자기 걸 쓰든지 개발을 못하면 어떻게 돼? 알약을 쓰든 V3를 쓰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사용료는 내야지. 단체니까, 기업이니까. 할인 얼마나 해줄지는 뭐 기업하고 알아서 하면 되고, 개발자하고, 개발회사하고. 공짜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구매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IP를 알면, 우리 집에 있는 IP가 고정 IP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저희 집 컴퓨터 켜놓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요. 켜놓고 와요. 항상 켜놓고 쓰거든요. 아직 이제 절전 형태로 들어가서 그런 거지. 집에 있는 사람 보고 모니터 뚜껑을 열어달라 그러면 딱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 IP로 딱 연결하면 저희 집 컴퓨터로 쫙 받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시면 다 하지. 고도의 기술이 요구하는 거라. 이거를 이제 나쁜 의도로 하면 어떻게 돼? 그게 해킹이지. 해킹이잖아요. 저기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몰래 막 해가지고 거기 있는 돈을 내 통장으로 막 집어넣어. 한 500억만. 그러면 500억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기도 전에 삐요삐요 하고 여기서 와 누가. 이정민 씨 일로 오시오 하고 잡아가겠지. 추적을 안 당하게 해야지. 그렇죠. 추적을 안 당하게 하는 게 기술이지. 그건 할 줄 몰라요 저도. 추적 당하게 할 줄은 아는데 추적 당하게 안 당하게 하는 거는 저는 아직 몰라요. 근데 해킹이라는 거는 나쁜 짓이니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해킹이 크래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크래킹.
크래킹은 나쁜 애고 해킹은 나쁘지 않은 애예요. 그러니까 크래킹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고 해킹은 악의적인 목적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쁜 짓이 남의 컴퓨터에 들어간 건 나쁜 건데 나 다녀갔어요 라고 하는 게 해킹이고 크래킹은 다녀가서 다 뒤집어 놓고 오는 게 크래킹이고 그 요즘은 크래킹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화이트 해킹, 화이트 해커냐 아니면 뭐 블랙 해커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요즘은. 그러니까 크래킹이라고 하는 거, 크래커 하는 거를 블랙 해커라고 표현하고 그냥 일반 해킹하는 거는 그냥 화이트 해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격형, 이 사람은 수비, 블랙 해커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는 그 해커 출신의 대학 교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계속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해킹 교육을 해커가 해야 잘할 거 아니야. 대학 교수님들은 해킹 못해. 못해.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 직접 해킹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커 출신이 대학 교수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해커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해킹 대회를 걸면 챔피언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이야. 해킹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로그인 하느냐 이게 해킹이에요. 서버들은요 아이디가 없어요. 패스워드만 있어요. 우린 네이버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이버 관리자는 그냥 네이버잖아 아이디가. 그냥 패스워드만 써서 들어가는 건데 그 패스워드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막 바꿔요. 우리는 평생 쓰잖아 패스워드 암호를. 패스워드 바꿔놓으면 못 외우잖아. 근데 이 서버 관리자들은 패스워드를 계속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 남이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거를 뚫어야 되고 내가 뚫어놨어 들어갔어 그러면 남이 또 뚫을 거 아닙니까? 못 뚫게 막아야지. 그래서 몇 시에 종료가 될 때 누가 로그인했느냐 그 사람이 챔피언이거든. 해킹 대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실무는 그게 아니지.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 해치거리 하는 게 해킹이고 해킹 대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를 하나 두는 거야. 서버를 둬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종료합니다. 그때까지 접속하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누가 로그인했냐 이거지. 이 패스워드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정민이요. 그러면 당신이 챔피언 이렇게 되는 거지. 해킹 대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해킹 대회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저도 다 주워 들었어. 제가 해킹을 뭐 어떻게 합니까? 남의 거를. 나쁜 짓이잖아. 해킹 공부를 했는데요. 하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 이 공부하다 죽을 것 같아. 늦게 했거든. 40대 넘어서.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구구단도 못 외우겠어. 그런 식이야. 구구단도 어려워서 못 외울 정도야. 그런 머리로 지금 해킹을 배우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는 20대 초반에 배워야 돼. 10대 이렇게. 머리가 막 총명할 때 배워야지. 자, 그럼 백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백신은 사용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백신 깔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움직여. 근데 아까 우리 강의실 백신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직 등록을 안 했다고 했잖아. 이제 이게 등록은 어차피 돼 있는 거니까 제가 이건 뭐 책임질 수 있는 거고 최신 버전이 안 돼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하려면 또 등록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만약에 등록이 돼 있는 전자하에 사용하면 최신 버전이라고 나오겠지. 녹색으로 또 보통 녹색 안전한 의미로 그리고 뭔가 불안하면 빨갛게 나와. 모두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안 하겠다. 여기 봐 이거 이게 지금 5% 돼 있잖아. 이걸 ON 해줘야지. 개인 방화벽 위에 사이트 차단. 위에 사이트 차단이 뭐예요? 약간 얼레리 꼴레리한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탁 막아내는 거지. 근데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풀고 들어가면 되지. 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저쪽에서 얼레리 꼴레리 봤으니까 다음에 또 컴퓨터 킬 때마다 얼레리 꼴레리 또 나와.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시골에 밭에 가면 거름 부어놨어요. 거름. 거기 잘못 밟고 들어가면 막 냄새나.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런 거 차단시켜 놓는 게 제일 좋다고. 그리고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 거를 건들라 그래.
그럴 때 백신한테 물어봐요. 백신이 나한테 얘기를 해. 야, 어느 사이트에서 자꾸만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네이버는 어떤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내가 보고 사용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들어가면 네이버가 내 거를 자꾸만 쳐다봐. 나를. 내 컴퓨터를. 그럼 안 되지. 그럼 이상한 유해 사이트들은요, 내가 들어가면 내 거에 접근하려고 그래. 보편적으로 어떤 게 그러냐면 그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P2P 사이트라고 하는 거지. P2P. 이런 사이트들은요, 접속을 하면 뭔가를 깔아야 되고, 그 깔리면 내 거를 자꾸만 보게 돼요. 내 자료를 빼간단 말이야. 내 개인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들을 남들도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내 거를 제공해줘요. 자기 것만 제공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백신이, 야, 어느 사이트가 너한테 접근하려고 하는데 허용할래? 그럴 때 제가 안 돼! 하고 막아놓으면 내 거 못 들어오는 거야. 그게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여기 있거든. 이렇게. 이건 뭐야? 크롬! 허용했잖아. 크롬은 허용해야지. 구글에서 온 거지.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거야. 마이크로소프트 거 허용했어. 만약 제가 크롬에 들어가는데 이 크롬에서 내 웹페이지, 웹사이트에 있는 거 브라우저하고 연동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삭제해버리면 다음에도 구글이 크롬에 접속했을 때 내 정보하고 다른 정보하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알고 허용해 준 거지. 추가해 준 거지. 그게 방화벽이에요. 방화벽이 뭐예요?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방화벽이지. 관계자의 출입 금지 아닙니까? 불이 나면 불길이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게 방화벽이죠. 아파트나 이런 상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근데 컴퓨터에서 말하는 방화벽은 불이 번지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공격을 막아주는 거예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처럼. 침입 차단 뭐 이런 거 있잖아. 참 선생님, 그 아까 홈페이지에서 누가 들어오는 거 막지 못하게 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만 계속 쓰면 그 사람 IP가 나오거든요. 그 IP를 거기서 차단해 버려도 돼요. 저는 그냥 예, 근데 이거는 이 네트워크는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컴퓨터에 들어오는 거니까 요거는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컴퓨터에 보면 IP 주소 이렇게 자기 거 있는 거 같거든요. 밑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요, 볼륨 조절한 연결한 아이콘 옆에 네트워크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 밑에 보시면, 그럼 거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열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안 나오시면 그 애인이 간이 하는 거 보면 올라가는 화살표 보이세요? 만약에 요런 아이콘이 안 보이면은요, 시작 버튼 눌러서 제어판. 시작 버튼 누르면 제어판이 있어요. 윈도우 7은 이게 제어판이 보이고, 윈도우 10은 제어판이 있긴 있는데 안 보이고,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위에 톱니바퀴 그림이 있거든요. 그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환경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네트워크니까 이거죠. 네트워크 및 인터넷. 일로 들어가서 여기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 보기라고 있죠. 이런 거. 얘를 누르시면 얘가 떠요. 이렇게. 연결됐습니까? 얘가 공용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가정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요. 가정.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으니까 네트워크로 묶어 놓거든요. 공용 네트워크는 개인 대 개인이 연결이 안 돼요. 막아 놓은 거예요. 이거를 회사 네트워크나 가정 네트워크로 바꿔 놓으면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홈 네트워크, 회사 네트워크로 바꿔 놓으면은요, 여러분이 제 거를 볼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기본 환경이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용 네트워크를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쪽에 로컬 영역 연결이라고 보이세요? 로컬 영역 연결? 거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지금 IPv4라고 하는 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떠 있어요. 여기는 속도가 100메가짜리예요. 100메가짜리. 기가 인터넷은 1000메가입니다. 1000메가. 여기에 속성이라고 있죠. 속성. 속성에 가시면 여기 IP 요거 TCP IPv4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은 자 더블 클릭했더니 IP가 보였죠, 그렇죠? 예, 그거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도 IP가 고정돼 있어요. 스마트폰. 근데 비행기 모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IP가 바뀌어요.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댓글을 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곳에서 로그인하는 거죠. 댓글을 못 달아요. 근데 저는 아까 그게 혼동됐던 게 여기 154잖아요, 선생님. 예. 여기서 뭘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안 바뀐다 생각한 거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자, 그러니까 이런 IP가 있는데 이런 IP를 내가 자꾸만 어떤 놈이 우리 집에 자꾸만 공격하는 것 같아, 들어오는 것 같아. 알고 봤더니 걔가 192.168.0.5래 이런 IP가 있을까요? 들어오는 IP를 확인해 보면 얘를 차단해 버리면 IP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못 들어오는 거야. 내 컴퓨터, 이 컴퓨터에 못 들어오는 거지. 여기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뭐 100만 개? 근데 얘가 또 접근하는 것 같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백신이 이 방화벽에서 어느 IP로 뭐가 들어옵니다 하고 알려줘요. 근거가 다 남아요. 지금 그거 차단이 V3예요? 이거는 V3 인터넷 세큐리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해주는 거예요. 개인 방화벽이 따로 있어요. 이게 안 깔려 있으면 방화벽이 없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는 방화벽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자 닫아볼게요. 이거는요. 제어판 가시면 여기 시스템 및 보안에 가보세요. 시스템 및 보안에 가면 윈도우즈 방화벽이라고 있어요. 모든 윈도우 안에는 방화벽이 있습니다. 여긴 지금 막혀있죠, 지금요. 왜 막았을까요? 아까 V3 방화벽을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방화벽 하나만 쓰면 되거든. 아, 나 이거 쓸래? 그럼 어떻게 돼? 사용하면 또 걔가 또 막혀있을 수도 있고, V3가. 아무래도 이 방화벽보다는 V3 세큐리티 그 방화벽이 세거든요. 여러분들은 V3를 쓰실까요? V3 라이트에서 쓰시잖아요. 그럼 라이트는 아무래도 기업형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방화벽들은. 그러니까 윈도우 방화벽 쓰시면 돼요. 예. 제가 공룡 네트워크 연결 안 되게 해놨다 그러면 이게 공용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네. 다 연결 안 됐으면 인터넷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아까 여기에서 아까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공유 선택에 들어가면 요거를 공용이 아니라 이거를 홈으로 바꾸면 취소. 다시 공용. 이걸 홈으로 바꿔버리면 여기저기 들어오게끔 개방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빠 컴퓨터, 애들 컴퓨터, 집에 공유기 쓰니까 그렇잖아요. 그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게 이게 홈 네트워크인데, 그 다음에 회사 네트워크는 여러 사람 컴퓨터를 써서 교육팀은 교육팀, 관리팀은 관리팀끼리 네트워크를 서로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공용 네트워크는 혼자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한테 못 들어가. 공용 네트워크로 돼 있으면. 제가 공용 네트워크로 돼 있으니까 딴 사람이 저한테 못 들어온다고. 이거를 홈 네트워크로 바꿔버리면 누가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지를 주는 거야. 대신에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용 네트워크로 쓰시면 좋지. 우리 집에 나 혼자 쓴다 이게 컴퓨터를. 그럼 공용 네트워크로 쓰세요. 그러면 어떤 놈도 못 들어오니까. 반대로 생각. 이게 좋지. 예. 근데 단어는 공룡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생각해갖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여기. 네트워크상의 모든 컴퓨터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연결 안 됨으로 갖고 나갔을 때 노트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집에 있는 PC는 집에 있는 노트북하고 내 데스크탑하고 연결을 해야 돼. 네트워크를 홈 네트워크로 하셔야 돼요. 했어요. 예, 그래서 컴퓨터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 영역을 공유를 걸면 자료를 서로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 회사는 단체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거꾸로 생각했더니 공룡 네트워크를 클릭을 해놓으면 공용을 연결하면 다 개별적으로 각계 전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밖에서 같이 내 예. 증거를 들어오는 걸로 생각해요. 못 들어온다고 남이. 아, 네. 예. 방화벽 여기 있는데 이 방화벽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현재 방화벽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방화벽 공용 네트워크도 방화벽을 사용하면 되는데 어차피 V3 방화벽을 쓰니까 제가 안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고급 설정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거. 이건 도메인을 연결해서 뭐 쓰고 홈페이지는 또 달라요. 홈페이지는 내가 집에서 보는데 우리 집 IP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관리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돼요. 프로그램상에서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못하게 막아줘야 되니까 그건 아까 서버 관리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홈페이지에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윈도우 10 안에는 윈도우 7도 디펜더가 있어요. 디펜더 한번 검색해 볼게요. 디펜더 아이씨 영어로 디펜더라고 있네. 윈도우즈 디펜더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즈 디펜더는 요거는 이제 윈도우즈 디펜더는 뭐냐면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백신이 요 디펜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윈도우 7은 기능이 약해요. 근데 윈도우 10으로 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백신이 움직이기 전에 얘가 다 해결봐요. 그러니까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백신을 안 써도 돼요. 악성 코드 다 잡아내요.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럼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아 얘는 내비도 허용해. 그러면 오케이 허용이 되고. 이거 윈도우 7에서 사용하는 건데 윈도우 10에서는 지금 182일 동안 검사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런 게 있나? 하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윈도우 10에서는 강력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백신 있잖아요. 백신. 이 백신의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백신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예요. 예방, 검사, 치료. 이게 3대 기능이에요. 예방을 해주고요.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감염이 됐으면 치료까지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된 게 뭐냐면 관리 기능이 추가 들어갔어요. 청소하고 안에 찌꺼기 같은 거 버리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윈도우 자체도 있어요. 윈도우 자체에도 관리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백신으로 이용하면 그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요거야. 최적화. 여기 PC 최적화라고 되어 있죠. 얘를 이용하면 이 안에 레지스트리 청소, 뭐 시스템 탐색기 이런 뭐 찌꺼기 같은 것들을 쫙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여러분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V3 라이트든 알약이든 있어요. 이름이 다를 뿐이지 PC 관리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검사보다 PC 최적화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PC 최적화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인터넷 실행하잖아요. 인터넷 실행하면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에 가는 삭제 기능에 들어가서 얘들을 삭제해야 되거든요. 이걸 삭제해야 되고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또 크롬에 들어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다 해줬잖아. 기본적으로 해주잖아. 따로따로 해주는 게 더 좋지. 쿠키 이런 걸 다 삭제해준다는 거예요? 응? 쿠키나 이런 거. 쿠키는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찌꺼기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차피 또 배우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먹고 마시고 볼일을 보고 이제 빼내는데 빠지지 않은 숙변들이 남아있잖아.
찌꺼기들이 남아 있잖아요, 몸속에. 이런 찌꺼기들을 좀 치우면 몸도 피부도 맑아지고 좋다며요. 그래서 숙변 제거하는 것도 뭐 보조식품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는 움직이고 나면 무조건 다 찌꺼기가 남아요. 스마트폰도 찌꺼기가 남아서 최적화 시켜줘야 찌꺼기가 지워지거든요. 스마트폰도. 이것도 그런 기능인데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보니까 60.3메가를 지웠대요. 1333개를 지웠대. 쿠키인지 뭔지 몰라도 제거했대. 하여튼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파이어폭스, 크롬에서는 제거된 건 없고요. 이 강사 컴퓨터는 제가 수시로 작업을 하거든요. 여러분 댁에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가 많이 삽기의 용량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빠른 검사가 있는데 빠른 검사 PC 빠른 검사는 뭐냐면 악성 코드 검사하는 거예요. 요거 검사. 관리 기능이 아니라 바이러스만 검사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을 만한 공간이 있거든. 여러분들 바퀴벌레 약 같은 거 놓잖아요, 집에. 그럼 어디 놔요? 습기가 있는데 많이 놓죠. 주방이라든지 공부방 같은 데는 습기가 별로 없잖아. 근데 안 놔도 되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놓으면 되지만. 근데 화장실은 어차피 건식 화장실을 쓰는 게 아니라 습식 화장실을 보통 쓰니까 거기 수시로 들어가니까는 바퀴벌레 이런 약을 안 놔도 되겠지. 방제를 안 해도. 그러니까 주방 밑에 같은 데 안 보이니까 바퀴벌레 약을 놓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들도 보통 감염되는 위치가 있거든요. 걔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게 빠른 검사고요. 빠른 검사고, 정밀 검사라면 내가 일일이 검사를 해주는 거지. 이번에 외장하드를 하나 새로 샀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검사할 필요 없죠. 근데 외장하드 사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썼어. 뭐 많아 그 안에. 검사 한번 해줘야지. 검사해야지. 예. 그 외장하드 클릭하고 뭐도 클릭하고 그래서 검사하면 쫙 MRI, CT 촬영하듯이 쫙 검사하는 거. 아까 정밀 검사는 여기 빠른 검사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어제 잘 주무셨죠? 배는 안 아프시죠?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잘 움직이나요? 예, 고개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예, 건강하시네요.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 기본 검사, 엑스레이 한번 찍고 가는 거. 그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MRI, CT 촬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정밀 검사.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밀 검사 클릭 그냥 하면은 선생님 다 체크하세요. 체크를 본인이 이렇게 다 네, 해야 돼요. 정밀 검사는 내가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찾아. 아니요. 수작업으로 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정밀 검사할 때 저것만 클릭하니까 무슨 3시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 정밀 검사 들어갔더니 여기 기본적인 영역은 뜨는데 저는 외장하드만 해도 20테라짜리 2만 기가 뭐 8테라짜리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할 때는 외장하드를 죄다 연결하면 여기 한 10몇 개가 뜨거든. 그러면 다 체크해서 검사 시작해놓고 시장에 갔다 와야지.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쳐다볼 수가 없어. 그거 웬만한 건 다 지워놨거든. 저렇게 했다가 한참 걸리니까 다 지워놨는데 검사가 양이 많으니까 검사하는 게 많죠. 검사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저는 정밀 검사하면 보통 뭐 5-6시간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체크해놓고 검사 시작하면 컴퓨터 사용하면 안 되거든. 검사할 때는. 그러니까 이미 정리했던 뭐 워드 그러니까 한글 파일 문서 이런 거 빼놓고 여기 폴더가 딱 있단 말이에요. 폴더. 이정민 폴더만 하고 싶어. 다른 거 폴더 검사 안 해. 근데 여기는 이미 해서 괜찮았던 거 다 해줘. 놔두고 폴더별로 해도 되고 드라이브별로 해도 되고 파일별로는 아니고 그래 놓고 나서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뭐 세탁소 가서 뭐 옷도 찾아와야 되고 뭐 옷도 몇 개 해야 되고 뭐 슈퍼에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뭐 필요한 거 이발도 해야 되고 목욕탕도 갔다 와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때 검사하고 갔다 오는 거지. 그럼 갔다 오는 동안에 검사해 놓고 와서 보니까 끝났는지 안 끝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기다렸다가 뭐 밥 먹고 그러다 보면 검사하겠지. 그 뭐 감염된 게 걸리면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해서 착지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다 해야지. 오래 걸려요. 얘는 용량이 작아서 그렇잖아.
250기가 이런 거잖아. 250기가 아니라 2.5테라 같으면 어떻게 돼? 100배나 용량이 큰 거잖아.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큰 것들을 검사하려면 오래 걸리죠, 당연히. 예.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에 들어가서 내 컴퓨터로 가보세요. 이렇게 탐색기를 여는 명령이 뭐라고요? 아까 로고 플러스 알파 2 누르면 되는데 얘가 안 뜨고 다른 게 뜬다 그러신 분이 아까 있어갖고 그 창을 한번 복사를 해서 착각 찍어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Y 드라이브 뭐 이게 있죠, 그렇죠? 조각 모음이라는 거는 이제 C 드라이브를 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외장하드나 USB 메모리는 조각 모음 안 해요? C 드라이브를 많이 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C 드라이브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디스크 정리가 있죠, 그렇죠? 디스크 정리 있습니까? 도구에 가보면 조각 모음이라는 거 있죠? 자, 여기 조각 모음이 있는데 정리 한번 하죠, 뭐. 그럼 이 안에 찌꺼기들이 있어요. 윈도우에서 생긴 찌꺼기, 프로그램을 설치, 복사 뭐 이렇게 하다가 생긴 찌꺼기,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용하다가 찌꺼기, 그런 찌꺼기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검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저는 디스크 정리 저도 안 떠요. 오늘 예약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디스크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요. 여기는 하드 보안관을 깔아놨어요. 하드 보안관.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게끔 하는 거. 껐다 키면 모르고 내가 뭐를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불필요한 거를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원위치 시켜줘야 되거든. 강사 컴퓨터는 안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시스템들, 학교 같은 데는 요 디스크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댁에서는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정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다니다가 길거리 가서 누구를 봤어요? 그 머릿속에 기억이 남죠? 기억이 남잖아요. 내가 물건을 사려고 슈퍼에 갔으면 내 눈으로 봤던 뭐 배추도 봤고 오이도 봤고 뭐 냉동만두도 봤고 음료수도 봤고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은 그걸 학습이라고 하죠. 책을 보면 책 속에 있는 글자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학습 아닙니까? 근데 쓸데없이 괜히 봤어. 안 봐도 되는 건데 그럼 지울 수 있어요? 사람은 기억을 못 지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지우는 거야 이게.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찌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컴퓨터 안에는. 물론 이 강의실 컴퓨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를 다 선택을 해서 제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용량이 늘어나요. 찌꺼기가 빠진 거야. 여러분 댁에 집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대청소 해보시면 안 입는 옷들 있잖아. 안 쓰는 물건들, 어릴 적에 봤던 동화책들 이제 안 볼 거냐. 그러면 그거를 재활용해서 다 내놓으면 집안이 넓어지잖아요. 집이 커지는 건 아니지. 어차피 집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도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건데 찌꺼기를 비워버리면 용량이 확보가 되죠. 얼마나 됐나 보세요. 1.54기가 용량이 지울 거래 이거. 1.54기가. 얘를 확인 누르는 순간 얘가 싹 지워지는 거지. 근데 우리 강의실은 아까 하드 보안관에 깔려 있어서 얘가 안 먹는 것 뿐이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각 모음 들어갈게요. 도구. 아마 도구에는 조각 모음도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저 61% 조각 모음 하고 있는 조각 모으면 돼요. 조각 모음은 돼요? 예. 자, 디스크 정리라는 걸 잠깐 했잖아요. 아까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를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찌꺼기를 삭제하는 기능이에요. 얘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각 모음이라는 게 있는데 조각 모음. 이 조각 모음 주의사항이 있어요. 사용 드라이브가 SSD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자. 하드디스크인 경우에만 사용하자.
잠깐만요. 아까 어떻게 됐나 볼까요? 지금 디스크 아까 여기 있는 디스크 정리는 다 끝났나 봐요. 이제 조각모음을 실행해야 되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SSD입니다. SSD가 뭐냐고요? 하드 디스크는 뭔지 아세요? 예. 디스크니까 둥그런 판이에요, 판. 이 하드 디스크는 뭐냐면 플로피로 예전에 사용했는데 플로피는 약하잖아요. 근데 하드는 철제로 되어 있어요, 철제. 쇠로 되어 있어요.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무진동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진동? 진동은 발생한다. 무진동은 아니고. 그런데 이 하드 디스크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고요. 저장 장치가 이제 보조 기억 장치가 이제 USB형도 있고 하드 디스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SSD로 되어 있는 게 있고 ODD도 있죠. ODD가 뭐예요? 옵티컬 디스크, CD, DVD 이런 거. 요거 이제 CD나 DVD 같은 거를 우리는 ODD라고 하는데 하드 디스크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드 디스크. 근데 이게 하드인지 뭔지는 눈으로 봐서 몰라요. 여기선 몰라. 뜯어보면 나와. 뜯어보면. 근데 하여튼 우리 강의실은 SSD로 돼 있어요. 이 SSD는요. SSD 방식은 스스로 조각 모음을 실행한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하시잖아요.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요즘은 다 보조기억 장치를 SSD로 달아줘요. 하드 디스크로 달아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못 봤어요, 요즘은요. 한번. 예. 그게 우리 C 드라이브, 여러분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는요 SSD거든요. 우리 강의실 수강생들 자리에는, 훈련생들 자리에는 SSD 방식의 보조기억 장치예요. 얘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하드를 달아놨단 말이야. 이런 거는 들어가서 조각 모음을 실행해야지. 조각 모음은 뭐냐면은요, 여기 이제 분석을 한번 해야지. 분석을 하는데 조각이 났다는,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료가 흩어진 거예요. 왜 흩어질까요? 자, 흩어진 자료를 한 곳으로 모아서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기능이 조각 모음이에요. 아까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찌꺼기를 삭제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비워버리면 그 공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조각 모음은 흩어진 자료를 한데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료는 여기 있던 저기 있던 간에 있긴 있는 거지.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방에 있어야 할 물건 중에 숟가락은 안방에 가 있고 젓가락은 건너방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냄비는 베란다가 있고 솥은 화장실에 가 있으면 여러분 밥 식사하실 때, 준비하실 때 얼마나 불편할까? 숟가락 가지러 안방 가야 되고 젓가락 가지러 옆방에 가야 되고 솥으로 뭐를 끓이려고 그러면 화장실 가서 가져와야 되고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놨어요? 주방에 다 있잖아요. 주방에 물건을 여러분이 보관하시는 방식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나 주부님들이 편하게끔 쓰는 거지. 왜? 옆에 있어야 사용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흩어질까? 왜 흩어질까? 이거잖아.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자료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이란 뜻은 다른 말로 복사, 붙이기 이런 기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그리고 삭제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설치했어. 엑셀 2003을 쓰다가 엑셀 2010을 깔았어. 근데 엑셀 2003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5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거했더니 5개가 비어 있잖아요. 윈도우 10을 설치하랬더니 7개가 필요해. 그럼 5개는 그 자리에 설치하면 되는데, 나머지 2개는 붙어서 설치하면 되는데, 옆에 다른 애가 설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흩어지잖아.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자동으로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한 대 모아놔야 돼. 한 대 모아야 돼.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거요? 여기 조각이 안 났다고 돼 있죠? Y 드라이브는 조각이 안 났대. 조각이 안 났으니까 조각모음 실행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 컴퓨터 있죠? 내 컴퓨터. 여기 C 드라이브 보이세요? 뭐 D 드라이브 이런 거 보이세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요런 창이 떠서 디스크 정리는 요 초기에 있었는데 여러분 안 된다고 돼 있고, 도구에 가보면 있어요. 도구에. 조각모. 우리 강의실은 자동으로 되는데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들은 자동으로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세요. 조각모음 들어가면 분석하라고 나오거든. 분석? 안 해도 될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근데 이거 분석을 하니까 조각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조각 모음을 했거든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이 강의실은. 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다 조각을 메꿔주진 않는데 9% 조각 났잖아. 뭐 50% 80%난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9%니까 저도 안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새로 산 컴퓨터는 조각이 날 일이 없죠. 왜? 순서대로 깔리잖아. 조각모음을 실행하면 컴퓨터가 빨라져요. 컴퓨터가 빨라진다고. 네.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야.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 한글을 실행하고 엑셀을 실행하면 예전보다 조금 잘 못 느낄 수도 있어. 100분의 1초, 100분의 2초 그걸 못 느끼지 우리가. 10초, 100초가 아닌 이상은. 하여튼 빨라진다 이거지. 조각 모음을 실행하고 뭐 디스크 정리도 해주면 공간 확보를 하는 거고,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 하여튼 오늘은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자주 보시고 내 컴퓨터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렇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